오늘 시장 한산합니다. 수급적인 부분 놓치는 것은 없는지 지금 알아보겠죠.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수급 어떤가요? 전일 미증시도 그 FOMC를 앞두고 나서 상당히 이제 수급적인 관망세가 좀 뒤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래대금 자체도 되게 한산하면서 위아래 방향성을 이렇게 딱히 잡지 못하고 빠지지도 오르지 않는 그런 그냥 무난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국내 증시도 지금 방금 코스닥이 하락 전환은 됐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지수는 그냥 견조한 흐름이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5G라든가 뭐 2차 전지 이런 쪽에 그 종목별 장세는 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양시장 매도이긴 한데 코스피 쪽만 봐도 지금 매도량이 뭐 외국인 177억, 기관 400억 정도 수준이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은 600억 정도 수준밖에 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관망세가 강한데, 오늘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더 많은 거는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서 5G라든가 이런 이제 급등 종목 섹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그 연휴 전날, 또 징검다리 연휴 전날이고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중 흐름이 계속 이렇게 수급적인 관망세가 좀 계속 짙은 하루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리스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어떤 쪽 주목하세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 쪽 보겠습니다. 네, 포지션상으로는 매도인데 사는 쪽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삼성전자가 가장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330억. 어제 이어 오늘까지 외국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유입되고 있는데요. 3월 중순부터 지루하게 이어졌던 이런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는 좀 그쳤나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와 기아, KB금융, 코롱인더가 또 여기 있네요. 코롱인더, 롯데케미컬, 화학주들도 좀 눈에 띕니다. 아래쪽에 삼성 SDS, LG전자 순으로 이어집니다. 분석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매수가 좀 제법 외국인들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4일 연속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이 이제 그 미국인 이제 그 4위 그 통신업체 쪽에 그 1조 규모의 이제 수주 얘기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수주 얘기로 이제 그 5G 섹터 전체를 좀 끌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2차 전지 섹터에 전체적으로 지금 센트를 좀 좋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2차 전지 소재 쪽, 코스피 쪽의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제가 어제부터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삼성그룹주 매수들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삼성전자 매수 상이 있었고, 삼성 SDS도 어저께 아까 밑에 있었지만 매수에 있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 매수가 보이는 모습들이라서 삼성그룹주 쪽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금 물론 이제 많이 빠진 이유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것들은 향후에 그 이해종 부회장의 좀 사면 가능성도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전혀 매각이 되지 않았거든요. 매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관련 수혜주로 삼성물산과 더불어서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물산은 오늘은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 매수 상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강이라든가 전자 그리고 정유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는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도 쪽에서는 일부 화장품이라든가 인터넷 쪽 네이버, 카카오 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나온 PIM 오늘 차익 매물 나왔고, 반도체라든가 기판 쪽 매도 쪽 일부 나오는 모습이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소재로도 좀 팔면 되거든요. 자회사 타이펙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너무 과매도가 됐다. 물론 이제 그 MB 라텍스 사업이 시끌주고 많이 꺾인 부분 때문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은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저가에서 들어오면서 2차 전지 섹터로 부각되면서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코스닥은 매도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매도요. 외국인 매도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1위가 심택입니다. 심택 그동안 꾸준히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한 7거래를 연속해서 팝니다. 오늘은 또 90억 정도 팔아서 물량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트로닉, 하나 머티리얼즈, 카카오게임즈, 안랩, RFHIC도 있고요. 티플렉스, 여러 종목이 섞여 있는데 아래 에이스테크하고 기산텔레콤, 5G 오랜만에 빛을 보나 싶었는데 외국인이 또 팔아서 탄력이 별로입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5G는 오늘 그 삼성전자 쪽
그 드시 네트워크의 1조 규모의 그 5G 장비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5G 종목들이 오늘 뭐 상한가가 가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 5G 섹터가 작년 연말에 미국의 이제 통신업체들이 올해 투자 규모를 한번 다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규모를 밝히면서 한번 반등이 나왔었다가 이제 연초에 시장 빠지면서 한번 더 주가 레벨 다운이 됐고 4위 업체 수주가 터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1, 2, 3위 업체 쪽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5G 섹터는 오늘 이제 차익 매물 맞고 밀렸지만은 주가 워낙 좀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올해 하반기에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돼. 2분기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1, 2, 3위 업체들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예산은 다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5G 쪽에서는 한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볼 만하다. 그러니까 오늘 장대 음봉이 대부분 갭 두고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 좀 들어가는 것보다 좀 지켜보다가 충분히 다시 이제 오늘 반영된 주가가 다 빠지고 전저점에 왔을 때는 한번 다시 노려봐도 되겠다라고 한번 의견 좀 드리겠고요. 심택을 좀 말씀드리고자 좀 오늘 매도 쪽을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실적 컨센서스가 굉장히 올라가서 700억 초반대까지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올라왔는데 어제 839억 정도 나와서 거의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영업이익 한 16%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그 영업이익률도 20%가 나왔거든요. 20.1%라서 PCB 업체 중에서 20%가 넘는 영업이익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가 이제 FC, CSP라든가 그 MSAP 쪽의 매출이 굉장히 확대되고 제품 믹스가 잘 되면서 아직 여전히 지금 패키지 기판 쪽은 타이틀 수급으로 인해서 가격도 잘 올려서 받은 상황이고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지금 최근에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연간 3,500억까지도 그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상태라서 지금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외국인 매도가 이 모건 스탠리 이 한 창구에서 최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분을 7.33% 신고를 하고 나서 그날부터 좀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구조가 그 지분을 7.34% 갖고 있는데 일정 부분을 그 대차를 해놨고요. 그 대차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면서 그 주가 빠지면서 대차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을 내면서 그 만약에 상환할 경우에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수익이 나는 구조, 좀 특이한 지금 수익 구조를 만들어놔서 지금 모건 스탠리발의 특정 이 공매도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주간 정상궤도 올라갈 거로 보는데 지난번에 갭 떨어진 자리가 53,500원이라서 오늘 장중 고점이 53,4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가면 살 수 있다. 올해 실적 3,500억이면 영업이익 배수 보수적으로 8배 줘도 2조 8천억 시초가총이 가능한데 현재 1조 6천억이니까 충분히 아직도 먹을 폭이 충분하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늘려줬을 때 충분히 저가면서 하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수급 관심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예, 오늘 노바텍 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 시장 대비해서 올라가다가 눌림목이 좀 잘 나온 구간에 좀 들어갔고, 또 노바텍 같은 경우도 수급도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씩 모으는 그런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 좀 사모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투신 쪽에서도 좀 들어왔는데, 동사가 갖고 있는 차폐 자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삼성전자 갤럭시 탭에 사실상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태블릿 PC와 더불어서 같이 판매되는 북커버에도 차폐 자석이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차폐 자석의 원료를 그 중국 닝보 쪽에 동사가 이제 전문 공장이 그 합작 투자한 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히토류라든가 그 원소재 그 소교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정적으로 지금 핵심 원재료를 공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동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그 작년에 그 한 36% 정도 나온 상태고 올해랑 내년도 계속 30% 중반 후반대 영업이익률이 계속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독점 구조 있고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높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차폐 자석 말고도 동사가 이제 그 2차 전지라든가 그 무선 충전, 특히 2차 전지 탈철기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납품이 좀 시작이 됐고요. 요게 이제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차폐 자석에 그 2020년도에 만도랑 그 MPS 그 조향장치 쪽에 그 공동 개발해서 여기 차폐 자석을 납품하는데 이 같은 사양이
그 같은 사양의 차폐 좌석에 LG 이노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도 같은 경우는 이 조향 시스템을 테슬라 쪽에 납품하고 있고 LG 이노텍은 애플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 쪽에 테슬라와 애플의 그 서플라인 체인으로도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현재는 그 태블릿 PC 쪽에 집중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에 그 삼성전자 폴더블향 쪽으로 대규모 수주 가능성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 그 폴더블 쪽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태블릿, 폴더블 그리고 이제 전장 쪽으로 가는 그런 그 사업 구조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봐서 사업의 확장성을 보고선 지금 최근에 조정 이용해서 눌림목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요. 39,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54,000원, 손절가는 32,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바라봤습니다.